줄 건드리지 말라고 할 때는 건드리는 건 뭐야? 물론 넌 이따 끝나고 봐. 자, 이렇게 뉴런이 있을 때 여기서 자극을 받으면 전기 신호가 발생해서 여기 말단까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지. 전기 신호가 말단까지 이동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축삭돌기를 시작되는 부분을 이렇게 확대. 여기는 뉴런의 세포막, 여기는 뉴런의 바깥쪽, 여기는 뉴런의 안쪽. 바깥쪽은 나트륨이라고 하는 애가 되게 많아. 안쪽은 나트륨이 적어. 그래도 있기는 있어. 바깥쪽은 칼륨이 적어. 근데 안쪽은 칼륨이 또 많아.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는 단백질 중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도 많고, 바깥쪽에는 CL-가 많고. 그래서 둘 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다 존재하고 있는데, 바깥쪽은 플러스들이 조금 많아. 안쪽은 플러스보다 마이너스들이 좀 더 많아. 그래서 이 막을 기준으로 하여 밖은 플러스 전하를,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있어. 그래서 밖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로 극이 분리가 되어 있는 이 상태를 분극이라고 부른다. 분극. 극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야. 안쪽과 바깥쪽에 그 전압차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기계로 측정해 봤더니 마이너스 70mV로 측정이 되더라. 이 막전위 값을 나타낸다라는 얘기는 이 뉴런은 자극을 받지 않은 뉴런이야. 즉 휴식 상태에 있는 뉴런이야. 그래서 이 막전위를 휴지전위라고 부르는 거야. 휴식 상태야. 자극을 받고 있지 않은 뉴런은 안쪽과 바깥쪽에 막전위 차가 한 마이너스 70 정도 차이가 있대. 이러고 있던 뉴런에게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다라는 얘기야.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대. 역치라고 얘기하는 개념은 이런 거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값을 역치라고 불러. 이 뉴런에게 자극을 줘보는 거야. 그럼 얘가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극의 세기, 반응의 세기. 자, 1. 반응을 안 했어. 2. 반응을 했어. 그럼 이 뉴런으로 하여금 반응을 일으키려면 최소 2 자극을 줘야지만 얘가 반응하지. 그래서 이 2를 역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이해되냐? 근데 정확한 역치는 어떻게 되겠어? 1은 아니지. 왜? 1 때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걸 살펴봤으니까. 근데 1.5는 반응을 했어 안 했어? 모르지. 1하고 2만 해봤으니까. 근데 2 때는 반응을 하기는 했어. 그럼 이 사이에서도 반응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역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그냥 2를 역치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다? 그래, 3. 그럼 역치 때 처음 반응을 보였으니까 3 자극에서도 반응을 보여. 4 자극에서도 반응을 보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2라고 하는 자극 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반응을 하지 않고 위쪽은 반응을 하는 그 경계값이 되겠지. 그래서 구역을 나누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경계값. 그래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역치 이상, 즉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의 세기다라는 뜻이야 저게.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역치 이상의 자극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역치 이상의 자극이.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보다 센 자극이니까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다는 얘기는 반응을 한다는 뜻이야.
자, 누가 내 등 뒤에서 손가락을 톡 쳤는데 난 못 느꼈어. 그럼 이 뒷사람의 손가락을 톡 친 자극이 세개는 역시 미만의 자극이야. 근데 주먹으로 툭 쳤으면 돌아보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주먹으로 친 자극이 세개는 역시 이상의 자극이기 때문에 돌아다보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손가락에 친 자극은 역시 미만이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못 느끼는 거지. 말때 이해됐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더니 여기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 안쪽이 플러스로 바깥쪽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더니 이렇게 뒤바뀌어 버렸어. 크기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분극 상태가 이탈이 되었다. 이게 탈분극이 되었다는 표현이야. 탈분극.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또 안쪽과 바깥쪽이 막전의 차를 재봤어. 그랬더니 플러스 35mV로 측정이 됐대. 그럼 봐봐.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마이너스 70에서 막전이가 쭉 플러스 35까지 증가하지. 얼만큼이 증가한 거야? 105만큼의 막전이 값이 쭉 올라갔잖아. 그 올라간 이 막전이 값을 활동전이라고 하는 거야.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어. 활동전이가 만들어져서 즉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손가락으로 친 자극은 활동전이를 발생시킬 수가 없어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고 주먹으로 툭 친 자극은 활동전이를 발생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다보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반응을 일으키려면 이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줘야 문제가 성립하는 거지. 그때 이해됐어? 시간이 좀 지났더니 다시 이 부분이 원래대로 되돌아가더라고. 다시 안쪽이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바깥쪽이 플러스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분극 상태로 되돌아갔어. 이것을 재분극되었다라고 표현하는 재분극. 분극 상태에 있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더니 탈분극이 됐어.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났더니 재분극으로 바뀌었네. 그럼 탈분극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고 또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게 또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를 알아야 돼. 뉴런의 막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냐면 나트륨 통로 단백질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 봐봐. 이 나트륨 통로 단백질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얘가 열려. 이 나트륨 통로가. 자, 나트륨은 바깥쪽이 많다 그랬지. 안쪽이 적다라 그랬지. 그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나트륨이 이 통로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쏙 들어와 버린다고. 그리고 이게 닫히면 바깥쪽에서는 순간 플러스를 뺏겼어. 안쪽은 순간 플러스를 받았어. 그러니까 막을 경계로 안쪽은 플러스가 돼버리고 바깥쪽은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라고. 말투 이해됐어? 어? 이게 통로가 순간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거야. 나트륨 그때 열 때 들어오고 다시 닫히는 거야. 그래서 이 탈분극이 일어났던 거는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바깥쪽에 있던 나트륨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나트륨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이 원리, 그것을 확산이라고 한다.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밀리면 확산이잖아. 에너지는 쓰이냐 안 쓰이냐? 안 쓰이는 거야. 확산이. 나한테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닫혀 있었던 나트륨 통로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이렇게 되버린다. 그럼 열릴 때 나트륨이 순간 들어오고 닫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야. 자, 여기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자, 지금 탈분극일 때 나트륨의 농도는 밖이 높을까 안쪽이 높을까? 나트륨이 들어왔으니까 안쪽에 나트륨의 농도가 높다라고 하면 안 돼. 무조건 나트륨은 밖이 많아.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 나트륨은 무조건 어디가 많다고? 바깥쪽이 많은 거야. 근데 나트륨이 뭐 안쪽이 많다 이런 건 다 틀린 무기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갔잖아. 그러면 여기 아까 열렸던 나트륨 통로를 다시 열면은 들어왔던 나트륨 플러스가 다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바깥쪽은 플러스가 될 수 있지. 근데 얘는 열리지도 않을 뿐더러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쳐도 나트륨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밖이 마스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열리는 거야, 나트륨 통로는. 이렇게 네 번 해서 재분국으로 된 게 아니야. 막에는 칼륨 통로라고 하는 것도 있어. 칼륨 통로. 이 칼륨 통로를 이용을 하는 거야. 나트륨 통로는 못 열어. 나트륨이 쏟아져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대신 칼륨 통로를 열어. 그럼 안쪽에 많지, 칼륨이. 안쪽에 칼륨이 많잖아. 바깥쪽은 적고. 나트륨을 대신해서 칼륨을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닫히는 거지. 그러면 막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서 플러스를 뺏겼으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됐고, 바깥쪽은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플러스로 되돌아갔지. 집중해. 그래서 이 재분극은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재분극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거야. 나트륨 통로를 열어서 재분극으로 되돌아간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칼륨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이 이동 원리도 확산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나트륨이 들어오는 것도 확산, 칼륨이 나가는 것도 확산. 이런 게 다 확산이야. 이동 방향 잘 봐야 돼. 그럼 여기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재분극일 때 칼륨의 농도는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어디가 높아? 칼륨이 나갔으니까 바깥쪽이 높겠지. 그럼 망하는 거야. 이것도 무조건 칼륨은 안쪽이 많은 거야.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 무조건 칼륨은 안쪽이 많고 나트륨은 바깥쪽이 많은 거야. 지금 뭔 얘기 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급되어 있었던 자극을 받고 있지 않은 뉴런에게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나트륨 통로가 들어와갖고 탈분급이 됐다가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나가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간 거지. 분급, 탈분급, 다시 재분급. 이해됐어? 탈분급이 왜 일어나고 재분급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이거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나트륨 대신에 칼륨을 내보냈잖아. 그래서 그걸 되돌렸어. 근데 문제가 왜 생겼을까? 나트륨이 들어오고 대신 칼륨이 나가. 그럼 또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나트륨 들어오고 칼륨 나가겠지.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트륨의 농도가 칼륨의 농도가 안쪽과 바깥쪽이 똑같아져 버린다고. 그럼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확산을 통해 들어와야 되는데 안쪽과 바깥쪽의 나트륨의 농도가 똑같아져 버리니까 나트륨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럼 활동전이가 발생할 수 없겠지. 그럼 반응을 못 하는 거야.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못 하면 죽어. 응? 그러니까 나트륨이 들어오고 칼륨을 대신 내보내서 그걸 원래대로 되돌려줬지만 중요한 건 이온들의 농도를 불균등 상태를 맞춰줘야 돼. 나트륨은 항상 밖이 많고 칼륨은 항상 안쪽이 많은 상태를 유지시켜 주어야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그걸 누가 해주는 거냐면 막에는 또 누가 존재하고 있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 단백질이 존재하는 거야. 이 나트륨, 칼륨, 펌프 단백질이 에너지를 소모해 가면서
ATP를 소모해 가면서 들어왔던 나트륨은 내보내고 나갔던 칼륨을 다시 원래 많던 자리로 되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이온들의 재배치가 일어나서 나트륨은 밖이 많고 칼륨이 많은 상태를 유지시켜야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 활동 전이가 발생시켜서 반응을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러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온들을 어떻게 재배치를 시켜주냐면 나트륨은 요거는 이온의 재배치 얘가 능동수송으로 하는 거야. 능동수송으로. 그래서 이 이온의 재배치 원리는 능동수송. 그 배설에서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물질을 이동시켜준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나트륨을 안쪽에서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은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온을 원래 많던 자리로 되돌릴 수 있었던 이 펌프가. 그래서 저기 촉삭돌기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탈분극, 재분극, 또 그 다음에 또 탈분극, 재분극, 그 다음에 탈분극, 재분극, 그 다음에 탈분극, 재분극 이런 식으로 말단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말단까지 이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설명. 지금은 뭘 한 거냐면 여기 부분에서 분극이었다가 탈분극이 됐다가 재분극이 된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전기 신호가 말단까지 도대체 이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역치 이상의 자극이 한 번 들어왔어. 1배. 활동 전이는 몇 번 발생할까라는 거야. 자, 이거 말이지.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펌프는 여기에만 있는 거야. 여기에만. 요 사이사이에만. 이렇게. 자, 역치 이상의 자극이 한 번 왔지. 그럼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펌프의 순서대로. 그럼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나트륨 통로에서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겠네. 그 원래 마이너스 70이었던 막전위 값이 쭉 플러스 35까지 올라가게 되네. 그래서 활동 전이가 여기서 한번 쭉 발생하는 거야. 자, 나트륨을 대신해서 누구를 내보내? 칼륨을 내보내겠지. 그럼 다시 플러스를 안쪽에서 내보내니까 마이너스 70으로 다시 떨어지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펌프는 나트륨과 칼륨을 원위치 시켜주는데, 자, 안쪽에 나트륨들이 농도가 1이었어. 전부 다 1이야. 농도가 안쪽에 나트륨의 농도가 1. 예를 들어 들어온 게 10개가 들어왔어. 10개가 들어와갖고 쭉 올라갔다고. 그다음 칼륨을 내보내서 다시 뚝 떨어졌어. 펌프가 이 10개 중에서 5개만 내보내. 5개만. 그럼 5개 들어온 것에 5개는 남지. 지금 안쪽에. 그럼 안쪽에 여기랑 하나 합치면 이쪽은 나트륨 6개가 되잖아. 근데 이쪽은 나트륨이 지금 몇 개 있어? 하나가 있네? 그럼 6개 쪽에서 하나가 있는 쪽으로 나트륨은 이동한다고. 확산으로. 그래서 들어온 나트륨이 일부가 그 다음 랑비의 결절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자극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트륨이 또 들어오는 거라고. 그럼 여기 부분에서 다시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칼륨이 또 나가. 그럼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 그럼 나트륨 펌프에 의해서 이렇게 또 나가는 또 일부가 또 그 다음 단계의 결절로 또 확산. 그럼 또 자극을 해. 그럼 여기서 나트륨이 또 들어와. 그래서 활동 전이가 여기서 또 발생. 칼륨 나가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한 뉴런 내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한 번 왔지만 활동 전이는 몇 번 발생했어? 3번 발생했다고. 그것은 들어온 나트륨이 주변으로 이동한다고. 그래서 아까 마리집이 빨라, 민마리집이 빨라.
마리집이 빨랐어. 축삭 돌기가 지르니 큰 게 빨러 작은 게 빨러. 큰 게 빠르다 그랬지. 이게 커. 그럼 나트륨이 이동할 때 저항을 적게 받는 거야. 말뜻 이해됐어? 그래서 활동전이가 여기서 한번 발생하고 건너뛰고 여기서 한번 발생하고 건너뛰고 여기서 한번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의 전기 신호가 말단까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끝에 가면은 화학 신호로 바뀌어갖고 그 다음이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나 아니면 다른 유런의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 주거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이해됐어? 그리고 항상 펌프는 나트륨이 밖이 많고 칼륨이 안이 많은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활동전이를 발생시킬 수 있지. 거기 책을 보면 36페이지 밑에 보면 나트륨 통로하고 칼륨 통로는 이렇게 이동시켜주지만 펌프는 이거 봐봐. 나트륨 통로하고 칼륨 통로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거기 때문에 열렸을 때 이동하는 거야. 근데 펌프는 이렇게 생겨갖고 안쪽에서 나트륨을 붙여.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내. 그럼 여기 떨어져. 그럼 여기 또 칼륨을 붙여. 그다음에 안쪽으로 다시 이렇게 보내. 그러니까 이거는 펌프이기 때문에 통로가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소모해서 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새어나가고 빠지만한 일은 없다는 거지. 이거 이해됐냐? 자, 이거 조금만 틀어서 여기까지 좀 나오게 해볼래? 됐어?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이거 지금. 응? 이쪽은 시각, 이쪽은 전압, 마이너스 70. 요러고 있던 뉴런에게 이제 요때 자극을 주는 거야. 근데 그 자극은 이제 이렇게 하자. 그때 자극을 주는데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줘.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면 쭉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전이가 쭉 올라갔지. 플러스 35까지.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마이너스 70에서 막전이가 쭉 올라간다고 플러스 35까지. 그래서 이것을 활동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봐봐. 요 상태를 A 상태, 요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상태라고 하면 A는 무슨 상태니 지금? 마이너스 70인 상태잖아. 그럼 A 상태는 이때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활동전이 값이 이렇게 발생됐어.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겠어? 이게 탈분극이야. 그럼 다시 막전이가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이게 재분극이라고. 이거 이해되냐? 근데 봐봐. 아니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막전이가 올라가잖아.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왜 여기서 꺾여서 올라가? 이거 뭐냐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트륨 통로가 100개 정도가 있었는데 자극이 오면 저 나트륨 통로가 이제 열리는 거 아니야? 봐봐.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면 만약에 역치 미만의 자극이 오면은 활동전이는 발생되지 않거든. 그렇다고 막전이가 안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아. 무슨 얘기냐? 봐봐. 역치 이상이든 역치 미만이든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 100개 중에 10개는 열리는 거야, 그냥 동시에. 근데 그 자극이 세기가 역치 이상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역치 전위를 넘어갈 수 있다면 나머지 90개가 한꺼번에 확 열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꺾여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 자극, 역치 미만의 자극을 받았을 때에는 막전이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가. 활동 전위가 발생하지 않거든. 근데 그 자극이 세기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원래 마이너스 70으로 되돌아가는 활동 전위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되냐? 그래서 활동 전위가 아까 강한 자극이 오면 이 활동 전위가 발생하는 빈도가 많아지는 거고 자극이 약하면 활동 전위 발생 빈도가 적어지게 되는 거야. 하지만 이 크기의 변화는 똑같다는 거야. 자극이 강하든 자극이 약하든 한 105라고 얘기하는 이런 값. 자, 여기는 이게 마이너스 80이거든. 마이너스 80인 지점은 여기 딱 한 지점이야. 요거를 과분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과분극. 그럼 봐봐, 여기서는 왜 꺾였다? 자극을 받으니까 무조건 나트륨 통로 10개는 열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칼륨을 내보내갖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재분극이라는 시점이 D 시점이잖아.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70까지 이렇게 그냥 떨어지고 원래대로 되돌아가면 되지. 왜 굳이 마이너스 80까지 더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70으로 되느냐라는 거. 여기는 나트륨 통로가 모두 닫힌다. 이게 아니야. 나트륨 통로는 어디서 다 닫히냐면 여기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70이 되는 지점이 있지. 이 지점에서 모든 나트륨 통로가 닫힌다. 이 지점에서 닫히는 거야 다. 근데 문제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트륨 통로가 닫히는 중이거든. 그럼 나트륨 통로가 닫히는 중이라는 얘기는 바깥에서 나트륨의 유입은 있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에서도 나트륨의 유입은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딱 보면 더 이상 나트륨은 안 들어와. 근데 칼륨은 다시 내보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쪽에서 더 이상 나트륨은 안쪽으로 못 들어오는데 칼륨은 계속 내보낼 거 아니야. 그럼 안쪽에서 플러스가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더 떨어졌다가 펌프가 다시 이렇게 원위치 시켜주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게 될 거야. 그래프 잘 봐도 여기는 탈분극. 근데 탈분극 실제로 요 정도까지만 탈분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만큼은. 근데 이건 역치 이상이다라고 얘기가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탈분극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시간에 이온의 이동에는 에너지가 쓰여 안 쓰여? 이때는 나트륨이 들어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 쓰이는 거지. 그럼 이 시간에서는 칼륨의 이동에는 에너지가 쓰여 안 쓰여? 안 쓰여. 이것도 재분극이니까. 재분극과 탈분극은 에너지 소모 없이 일어나는 확산활동이 일어나. 펌프는 여기서 이렇게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분극을 유지시켜주는 건 누구 때문에 유지가 가능하냐면 펌프 때문에 유지가 가능한 거야. A 구간에서는 에너지를 이용한 이온의 이동이 있어 없어? 있지. 왜냐면 이 분극은 누구 때문에 유지가 된다? 펌프 때문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이거 좀 틀어줘. 다시 여기가 나오게.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펌프가 이렇게 있는 건데, 봐봐. 나트륨 통로는 하나가 열려있어. 한 개가. 대부분 닫혀 있는데. 그럼 한 개가 열려있으면 나트륨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칼륨 통로는 두 개가 열려있어서 칼륨은 두 개는 바깥으로 새 나가. 나트륨은 하나가 새 들어오고 있고 칼륨 두 개는 새 나가고 있고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하나씩 두 개씩 나가다 보면은 안쪽이 농도가 바깥쪽하고 똑같아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펌프가 새어 들어온 나트륨과 새 나간 칼륨을 에너지를 써서 원위치 시켜줘야 되는 거야. 나트륨은 퍼내고 칼륨은 퍼들이고 에너지를 소모해 가면서. 그래서 이 분극인 상태가 나트륨이 밖이 많고 칼륨이 안쪽이 많은 이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게 그게 분극이야. 이거는 누가 그 역할을 해주냐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분극이 항상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야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나트륨 통로를 이제 대부분 열어서 나트륨을 안쪽으로 갖고 들어와서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서 말단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지. 여기는 가, 여기는 나, 여기는 다. 자, 축삭 돌기인데 어느 쪽이 신경 세포체인지는 몰라 지금. 어느 쪽이 신경 세포체가 붙어 있는지는 몰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가나다야, 가나가야. 이동 방향, 전도 방향. 가나다, 가나가. 나는 무슨 상태야? 나트륨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잖아. 그 무슨 상태? 탈분극. 가는 무슨 상태? 칼륨이 나가고 있잖아. 무슨 상태? 재분극. 다는 아무것도 이온이 이동하지 않은 분극이야. 논도 방향. 재분극이 일어난 거는 그 전에 무슨 상태였다가 재분극이 된 거야? 탈분극이었다가 재분극으로 바뀐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탈분극이 됐다는 얘기는 그 전 상태는 무슨 상태였던 거야? 분극이었던 거야. 여기는 계속 분극이니까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거라고. 그럼 시간이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는 뭐가 되겠어? 이제 분극으로 되돌아가겠지? 그럼 나 지점은 탈분극이 일어난 다음에 재분극이 일어나겠지? 그럼 여기는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럼 자극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야?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쪽은 분극으로 되돌아갔어. 그럼 여기가 탈분극이야. 근데 아직도 나트륨이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재분극이 돼? 재분극이 일어나려면 그 전에 탈분극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고 여기가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으로 지나가서 가지도 않았던 부분이 벌써 재분극이 될 수는 없지. 그 전에 탈분극이 됐다가 이제 재분극이 된 거고 이제 요 지점이 탈분극이 된 거고 조금 있다가 다 지점이 탈분극으로 또 바뀌잖아. 그러니까 탈분극이 여기서 일어나고 이제 여기서 일어나고 이제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시간은 뭐가 되겠어? 자극은 한 번만 왔으면 여기는 계속 분극이 된 거고 이제 여기가 분극이 되는 거야. 이제 얘는 여기가 재분극이 되는 거고. 그럼 그 다음 시간에는 여기도 분극인 거고 그 다음도 분극인 거고 이제 여기가 분극이 되겠네. 그러면 이게 T1 시점이라고 하면 이게 T0 시점이야. 그럼 여기는 T2 시점, T3 시점, T4 시점이라고 하면 얘는 재분극이 분극이 T3 시점에
T2 시점에서 분극으로 되돌아갔고, 그러면 나 지역은 그 다음에 T3에서 분극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 지역은 이제 T4 시점에 가야지만 분극이 된 거지. 그러니까 분극으로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 분극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돌아가고, 그러니까 자극은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거지. 시험에 잘 나와 이거. 그래서 이 전도 방향을 물어보잖아. 그러면 첫 번째 내가 해야 할 거, 전도 방향을 물어보면 탈분극 지점을 찾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행 방향은 분극 쪽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봐. 이런 질문을 줬어. 다 지웠어. 자, 뭘 하라 그랬어? 탈분극을 찾으라 그랬지. 어디가 탈분극인지 봤더니 나트륨이 들어오고 있는 지점이 여기가 탈분극 지점이구나. 자, 두 번째 해야 할 거는 뭐라고? 진행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 분극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는 칼륨이 나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재분극인 거고, 여기는 이게 바로 분극이잖아. 그럼 탈분극 지점을 찾고 이동 방향은 분극 쪽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거지. 이해됐냐? 이렇게 그림으로 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줄 수도 있어. 좀 전에 그랬던 그래프로. 이렇게 그럼 여기 재분극이잖아. 그럼 이거네. 얘는 탈분극이잖아. 그럼 이 그림이네. 얘는 이 그림이겠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줬을 때 그게 어느 지점에서의 막전인지를 찾아볼 수도 있어야 돼. 그래프로 나오든 그림으로 나오든 아니면 막전이 프로 나오든. 마이너스 80. 그래,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플러스 30 또는 35.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 그럼 기역, 니은, 디귿. 자, 이게 가나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탈분극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탈분극이네. 그러니까 얘는 나가주는 거지. 얘는 분극이지? 그럼 여기가 되는 거지. 다 지점. 얘는 과분극은 재분극 안에 들어있으니까 재분극 여기가 다 지점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막전이 숫자로 나올지 그림으로 나올지 그림으로 나올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뉴런을 여러 개를 주고 어느 지점에다가 자극을 줬을 때 시간이 얼마큼 지난 다음에 어떤 지점에서의 막전의 값이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책에 37페이지를 보면은 흥분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 순서는 분극, 그 다음에 탈분극, 그 다음에 재분극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분극,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 나트륨은 세포 밖으로, 칼륨은 세포 안으로 계속 이동시켜준다. 그래서 나트륨은 세포 밖이 많고 칼륨은 세포 안이 많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됐니? 그리고 분극은 마이너스 70. 자, 그러고 있던 뉴런에게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그래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확산이 되어 막전이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막전이가 역치 전이에 이르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급격히 확산이 되어 막전이가 약 35mV까지 상승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자극이 왔을 때 10개가 열리다가 이거 역치 이상의 자극이야. 나머지 90개가 한꺼번에 확 열려서 쭉 갑작스럽게 올라간다는 뜻.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이 되어 막전이는 하강하게 된다. 그래서 칼륨 통로는 천천히 닫혀 막전이가 휴지 전이보다 낮아지는 과분극이란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 80 정도가 그게 과분극. 그리고 칼륨 통로가 이제 모두 닫히고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으로 분극 상태의 이온 분포를 회복을 하게 되는 거고. 이해됐어? 자, 그 밑에 그래프 별표 하나 해놔. 먼저 막투가도가 바뀌는 게 누구냐면 나트륨이 먼저 막투가도가 바뀌는 거야. 먼저. 거기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때 자극이 왔을 때 먼저 이렇게 바뀌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바뀌는 게 있거든. 그럼 먼저 바뀌는 건 기억이라고 하고 나중에 바뀌는 걸 니은이라고 하면 이게 나트륨의 막투가도고 이게 칼륨의 막투가도야. 왜 욕치 이상이 잡으면 나트륨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나트륨의 막투가도가 먼저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칼륨을 내보면 칼륨이 나중에 변하는 거라고 막투가도가. 그래서 그 그래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럼 그 밑에 빈출 자료 기억 니은 디귿 OX 한번 보자. 봐봐. T1일 때 휴지 전이가 측정이 된다. OX 5. 자, 2번 T2일 때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한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3번 T3일 때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은 없다. X. T2일 때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T2 탈분극 막전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5. T2일 때 나트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T2일 때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맞네. 6번 T2일 때 T3일 때 칼륨의 농도는 세포 밖이 높다고? 이건 무조건 틀린 보기라 그래서 칼륨은 무조건 안쪽이 높고 나트륨은 무조건 바깥쪽이 높다라 그랬어. 7번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이동은 T2일 때보다 T3일 때가 많다고? T2가 많지. 90개가 한꺼번에 싹 들어오는 건데. 이해됐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인 거야. 흥분의 발생, 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자, 넘기면 거기 43페이지에 140번 문제 봐봐. 140번 문제. 막토가도 기억 관리자는 각각 누구라고? 기억. 누구의 막토가도 변화를 나타낸 거야? 나트륨의 막토가도야. 기억이. 점선으로 된 거는 칼륨의 막토가도를 나타낸 거고. 141번도 마찬가지야. 기억은 나트륨, 니은은 칼륨. 142번도 마찬가지야. 기억은 나트륨, 니은은 칼륨. 이런 식으로. 143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먼저 막토가도가 변하는 게 누구라고? 나트륨. 그 다음에 변하는 게 칼륨. (44페이지에) 보면 흥분의 전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아까 선생님이 문제를 물어본 건 그 두 번째 그림을 물어본 거야. 여기 아까 이거 문제 물어봤던 그림이 있었지. 가 지역은 칼륨이 나가고 있고 나 지역은 나트륨이 들어오고 있고 다 지역은 이온 이동이 없다. 그 가운데 그림인 거예요. 가운데 그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려진 칼륨이 나갔어? 그럼 그 전에 나트륨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칼륨이 나간 거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흥분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야? 말단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막전의 변화는 어디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랑비 결절에서만 막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마리집은 막전이가 일어나지 않아. 거기는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펌프 이런 거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됐어? 응? 그래서 맨 마지막에 1, 2, 3, 4의 밑에 그래프로도 확인해 봐야지. 1번 완벽하게 되돌아갔잖아. 재분극기로. 그지?
가분기에서 이제 원래대로 다 되도록 간 거야. 마이너스 80에서 이제 70까지 올라오게 될 거고. 2번 칼륨이 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재분극이 나가고 있지. 플러스 30에서 꺾였잖아. 그러니까 그쪽부터는 이제 재분극이잖아. 그 다음에 3번 인자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네. 그럼 마이너스 70에서 나트륨이 들어오니까 막체가 상승하는 그게 탈분극이라고 하는 거고. 4번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 자극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인 분극 상태가 유지가 되는 그림인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2, 3, 4 이렇게 그림을 주고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라고 물어보면은 전도 방향을 확실히 찾아야 된다. 제일 먼저 뭘 찾아라? 전도 방향으로는 제일 먼저 무엇을 찾아라? 탈분극 지점을 찾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어느 쪽을 찾아라? 분극을 찾아라. 그래서 이동 방향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이제 문제들이 좀 까다로울 거야. 앞에 나와 있는 문제들보다 이 뒤쪽의 문제들까. 그 153번 봐봐. 48쪽에 153번. 아? 없냐? 있어. 153번이. 어? 이런 거 푼 거야, 이런 거. 그래 1등급이 나와. 거기 43쪽까지 나와 있는 문제들은 무조건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알겠어? 야 이거 1시간 넘어가냐? 중간에 한번 끊었었잖아요. 아, 그럼 몇 분이야? 40분. 40분? 그럼 전달까지 그냥 한꺼번에 풀까? 실수하려고. 안 돼. 예. 그럼 또 잘리잖아 이게. 음악 중에 갔다 와주세요. 안 돼. 왜요? 내 맘이야. 이거 전도 이거 끊고 또 해? 근데 그러면 시간이 안 나올 텐데 그냥 하면 안 돼? 쉬었다 해? 일찍 끝내주는 거예요. 30분 이렇게 오면 일찍 끝내달라고 그러면 아니, 어? 왜? 왜? 잠깐 끊어.